여러분 혹시 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곳에서 문화센터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집 주변에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도 이런 문화센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외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 해설을 하시는 분들, 도서관 취업지원센터, 국비학원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청소년 복지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 대상자들에게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로 평생교육사 분들인데요. 이런 평생교육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이 영상 하나로 평생교육사 취득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주의사항부터 실습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잘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먼저 평생교육사는 국가 자격증으로 보시는 화면처럼 교육부에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교육부에서 발급되는 국가 자격증인 만큼 학력적인 조건이나 필요한 학점, 실습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평생교육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평생교육사에 관련된 내용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평생교육사는 3급, 2급, 1급 순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1급의 경우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다음 1급 승급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취득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급수는 3급, 2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3급과 2급은 공통적으로 전문대 이상 졸업, 학자문행제 전문 학사와 같은 학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득이 안 되냐? 됩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평생교육사 3급부터 살펴보죠. 사실 평생교육사 3급은 거의 취득을 안 하시는데요. 자격증 취득 과목 수 차이가 2급과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평생교육사 3급의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7과목을 모두 3학점으로 이수해야 하고요. 이 7과목에는 실습 과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은 10과목을 3학점으로 이수해야 하고 9과목은 온라인, 1과목은 실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급 과정에서 온라인 과목은 6과목, 2급 과정에서 온라인 과목은 9과목, 이렇게 온라인 과목이 3과목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부분도 집중해서 봐주셔야 해요. 선이수 과목이란 조건이 있어서 첫 학기부터 실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평생교육사 3급이던 2급이던 똑같이 2학기 동안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즉 같은 기간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취업하실 때에도 거의 대부분 평생교육사 2급부터 채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3급보단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시겠네요. 그럼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자문행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실습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평생교육사 2급 10과목을 2학기로 나눠서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한 학기가 15주 과정으로 대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강의라 일반 학원 온라인 강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석부터 시험, 과제, 토론 등 이런 것들을 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출석하는 방법은 어디 직접 가시거나 할 필요 없이 녹화된 강의를 주차별로 수강하시는 건데요. 15주 과정이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지정된 요일에 내가 신청한 과목 수만큼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 열려있는 강의를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켜놓기만 하셔도 되는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출석하시는 것 자체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수업을 수강하다 보면 8주차 때 그리고 15주차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보셔야 하는데요. 교육원마다 이 문제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객관식 20문제에서 주관식 5문제 이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시험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거라서 방송대처럼 직접 학교에 가지 않으셔도 되죠. 그리고 과제 토론을 중간고사 전후로 해야 합니다. 과제는 아마 대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4 용지 3장 이상 분량으로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까지 적어 제출해야 하고 토론은 과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론 주제에 대한 내용을 250자에서 400자 정도 정리해 제출하시면 다른 학생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내 의견이나 다른 사람 의견에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게 토론이라는 겁니다. 이 외로도 참여도나 쪽지시험, 학습계획서나 자기소개서, 의견 나눔 등 각 교육원마다 평가하는 요소들이 다르니 성적을 잘 받으시려면 쉬운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되시겠죠. 이렇게 출석, 시험 점수, 과제 점수, 토론 점수, 참여도 모든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쳐서 60점이 넘어야 과목 이수가 되는 거고요. 60점이 넘지 못하면 과목 이수가 안 돼요. 해당 과목은 다시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분들은 학위도 취득을 해야 하고 평생교육사도 같이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는 사회복지사 2급 과정과 병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자문행제로 총 27과목을 수강해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7과목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0과목 정도를 같이 준비하면 국가자격증 2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실 테고 시험이나 과제 이런 것들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엔 보통 저 같은 플래너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평생교육사 실습도 평생교육 실습이라는 하나의 전공 필수 과목인데요. 온라인 강의 수강하는 방법처럼 15주 동안 수업을 수강하며 과제 기간처럼 실습 인정 기간 내에 실습 기관에서 160시간을 채워야 하는 과정입니다. 실습 기관이나 실습에 대한 정보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실습 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수강하며 실습을 꼭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착오 없이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인데요. 학자문행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신 분들은 과목 이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각 과목별로 출석이나 시험, 과제 등 모든 평가 점수를 합쳐 60점이 넘지 못하면 재수강을 해야 하는데 평생교육사는 이 60점은 기본이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과목 평균이 80점이 넘지 못하면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즉 10과목, 실습 과목까지 합쳐서 평균 80점이 넘지 못하면 80점 미만인 과목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며 하시는 분들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주부이신 분들은 육아에 집중하시느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은 이 학자문행제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너는 선택사항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성적 관리도 잘 도와줄 수 있는 플래너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10년차 플래너로서 여러분들에게 평생교육사 취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평생교육사 취득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알려드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과정 자체가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사항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목별로 80점이 넘어야 하니까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고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최민수 팀장님을 찾아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려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시TV의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